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의 윤세건 대리라고 합니다. 중동지역은 1970년대 국내 기업들의 건설시장 진출로 첫 중동붐이 일어난 이후 이제는 첨단 기술이나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에 떠오르는 시장으로 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 문화 콘텐츠 브랜드 파워 지수에서 62.2점으로 전 세계 5개 권역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한류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네옴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국빈 방문으로 중동 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늘 저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메나의 정의, 메나의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메나 지역 스타트업 투자 현황과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설명에 앞서 메나 지역의 정의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메나는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약자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합니다. 크게 GCC, 레반트, 이란,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GCC는 UAE나 사우디 등 페르시아만 6개 산유국을 칭하며 1인당 GDP 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2배인 수준으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중동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부유한 이미지의 지역을 칭합니다. 다음으로 레반트는 지중해 동쪽 지역을 의미하며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보유 자원이 빈약하고 또 사우디 내전 등 정치적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는 아라비아 반도 기준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제 개발은 아직 부족하나 정통적인 아랍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와 또 시장 개방화 정책 추진을 통해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우리가 메나 지역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나 지역에 기대되는 경제 성장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의 실질 GDP 성장률은 2.4%, 아시아는 2.6%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메나 지역은 18년 만에 최대치인 6.1%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고유가가 지속되며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늘고 있는 인구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낮은 출생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메나 지역은 2050년 인구수가 현재의 약 2배인 6억 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층 위주 인구 비중으로 인한 IT 관련 소비의 증가입니다. 30세 이하 인구 비중이 무려 55%에 달하는 이 메나 지역은 향후 7년 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2%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 IT 소비 증가로 하이테크 기반 기업의 신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 IT 분야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 그룹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메나 지역의 IT 관련 소비액은 1,719억 달러였고 올해는 1,755억 달러로 그 증가세가 이어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나 지역은 GCC 산유국 정부 주도로 신기술을 도입해 매우 적극적이며 관련 규제가 비교적 적고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특구를 운영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 시장으로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E의 경우에는 ICT나 금융, 또 우주산업 등 신산업 분야 위주의 40여 개 프리존을 운영하여 입주 기업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또 첨단 기술 시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나 지역 스타트업 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메나 지역은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활발한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수출 등에서 발생한 재정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메나 지역의 국부 펀드들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메나 국부 펀드의 자산 규모는 4조 1,400억 달러로 2021년보다 19.8%가 증가했고 전 세계 국부 펀드 총 자산의 36.5% 비중으로 그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사우디 공공투자펀드나 무바달라 투자회사, 카타르 투자청, 아부다비 국영 지주회사 등 지난해 벤처캐피탈 투자 상위 10개 국부 펀드 중 4개가 무려 메나 지역 소속입니다. 이를 통해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지식 및 혁신 기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인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나 지역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투자 유치 건수는 795건이고 투자 유치액은 39억 달러로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건수는 2배 이상, 또 투자 유치액은 5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투자 유치 최대 분야는 핀테크로 1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메나 지역은 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클린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함께 창고 효율화 및 라스트 마일 배송 솔루션 등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 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규모는 메나 지역 총 투자 유치액의 80% 비중으로 대부분의 투자 유치가 이 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다음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UAE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이 강력한 국가로 2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 칼리파 기금이나 두바이 미래재단 등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UAE는 지난해 엔트레프리 리뉴리어 네이션 2.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8,000개의 스타트업 육성 및 20개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두바이,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두바이의 핀테크 하이브입니다. 두바이를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설립하였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투자자 연결 프로그램 운영, 또 공동 사무공간 임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과거 외국 기업들의 자국 내 활동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개방적인 정책으로 기업의 진입 장벽과 규제를 줄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자본 및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은 사우디의 경제 다각화를 위한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2030년 스타트업의 GDP 기여도를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메나 지역의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략적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또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출시한 타카단 프로그램이 있으며 에너지나 식품, 또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만 달러의 초기 자원 지원 및 전문가 멘토링, 공동 사무공간 제공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지난 2018년부터 중소기업청 산하의 사우디 벤처 캐피털과 PIF 자회사인 자다 설립을 통해 자국 내 스타트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메나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요약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메나 지역의 경제 성장 등을 고려했을 때 메나 국부펀드의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예, 이 중에서 특히 탈석유화 정책을 추진 중인 UAE나 사우디 등은 미래 산업 중심의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해 어,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메나 지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현지 스타트업 시장 현황 및 스타트업 관련 신규 국가 정책을 주시해야 하며, 사전에 자사 사업과 가장 적합한 국가 선정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를 청취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io CEO, it's my great pleasure to speak here today at the UAE Startup Ecosystem webinar. Thank you to our dear friend at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for the invitation and a warm welcome to all aspiring entrepreneurs from Korea, a nation known for its innovative spirit and technologic prowess. I am Saeed Al-Falasi. It is a privilege to be here with you today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Future Design and Acceleration at the Dubai Future Foundation. Our subject today, the UAE startup ecosystem, sits at the very core of our mission. Dubai and the UAE have worked tirelessl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innovation, supports growth, and accelerates success of startups in an environment that is eager to welcome and collaborate with ambitious Korean enterprises. Our city, rapid evolution into vibrant ecosystem, nurturing innovation and fostering technologies of the future can be attributed to years of tailored government initiatives, championed by our leadership. UAE Vic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ruler of Dubai, 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His Highness recognized the need of an entity such as Dubai Foundation to institutionalize the foresight in our government's DNA. And how do we do this? We recognize that the world is facing several unprecedented challenges, from climate change to a rising population to food security to pandemics. At the Dubai Future Foundation, we approach these challenges as opportunities. We explore how to understand, approach the future. Firstly, through research from our dedicated foresight teams that is responsible for disseminating its finding through reports, such as our annual Global 50 report that outlines how breakthroughs in generative AI, quantum computing, and climate technologies, among other advances, can solve the world's most pressing concerns. In addition, we convene global events such as our annual Dubai Future Forum that brings together some 400 of the world's brightest minds to discuss the shifting dynamics of the future. Partnerships are also created to enhance knowledge sharing and dissemination. Among them is the UAE's Cent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aunched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Economic Forum, aiming to embed the latest foresight and research from expert groups into projects in the UAE. The research, events, and partnerships all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And so we design ambitious projects that support these findings, such as Dubai Future Lab, the Dubai Future Academy, Dubai Future Accelerators, the Dubai Future District Fund, which I will explain in later. And perhaps one of the most tangible projects, the iconic Museum of the Future, which I hope you will all get the chance to visit if you haven't already. Collectively, we have cultivated a fertile environment for groundbreaking ideas to flourish, positioning the UAE as the entrepreneurial powerhouse in the MENA region. In fact, UAE has the MENA region's only venture capital market to cross $1 billion in total funding in 2022, crowning it as the highest funded market in the region.
The UAE's VC ecosystem saw the number of investors backing UAE headquarter startups at an all-time high in 2022, with the $1 million to $5 million round size seizing, a 24% increase in active international investor participation between 2021 and 2022. I believe one of the keys unlocking this success is Dubai's having created a VC arena where regulators, funders, and accelerators are able to interact in a closed-knit ecosystem. And now, Dubai is a haven for thriving technology startups, which have disrupted traditional businesses and reimagined their prospective industries. Technology and innovation is the core of everything that Dubai does. And the diversity funding sources is another key indicator of this progress. The UAE is the region's most funded market through venture debt, with $269 million of venture debt funding from 2018 to 2022. Dubai aims to not only maintain its status as a global leader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but also strengthening its position as a launchpad for startups and venture capital funds worldwide. In 2021, the Dubai Future District Fund was established in partnership between Dubai Future Foundation and the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to support this mission. Since its inception, the fund has made 16 investments, committing $28 million in capital. In fact, among the UAE's top deals in 2022 were two startups in the fintech and media and entertainment spaces, Namecard and Fuse, that were supported through the Dubai Future District Fund. The fund itself was the 5th active investor and 4th top VC fund in the UAE in 2022. And with all that, I will leave you with this thought. Korea and UAE have a rich history of partnerships and mutual growth. It is my sincere belief that sharing our resources, our knowledge, and our dedication to innovation, we can open a new chapter in this relationship that will be marked by collective success. I encourage you all to look at Dubai and the UAE, not just as a market, but as a partner, a collaborator, and a facilitator. We are here to support you in your journey, to provide you with the tools and opportunities necessary for your enterprise to thrive. Thank you for this chance to speak here today. And I wish you all a successful webinar that opens up new doors of opportunity between our great nations. And now we would like to present to you a video highlighting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the Republic of Korea, showing President Yoon Suk-yeol visiting Dubai's Museum of the Future earlier this year. 안녕하세요. Salim Al-Marri Mnida, Bangaps Mnida. My name is Salim. Hello and nice to meet you. We're here today to celeb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AE and the visit of the President of Korea to the Museum of the Future. What excites m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AE is quite a lot. So if I specifically look at space, we started 20 years ago, but we're still working together. So we learned satellite systems development, how to build satellites from South Korea, and then transferred that knowledge here to Dubai. And today what you see of us going to Mars, going to the moon, all of those elements, it started in South Korea. First of all, when I went there, I was quite young. So I was 23, 24. So it was a brand new world to me. I ended up marrying a lady from South Korea. And today, when I go to Korea, I feel like I'm going back home. And I think the funniest thing for me is that my kids think that I don't understand Korean. And they think that my wife doesn't understand Arabic. The cool thing about being from Korea and UAE is people ask me about both cultures and I know about them. And they want me to talk in Korean and teach them a little bit. When you work closely with countries and people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n they become the partner that you trust, and you continue working together on future projects, joint research, many different things. I'm always excited about growing closer to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슈록 파트너스의 대표 신유근입니다. 이렇게 또 중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백그라운드와 중동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백그라운드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있었고, 고등학교 캐나다에서 나오고 이제 대학교를 미국의 와튼스쿨을 이제 학부로 전공을 이제 금융을 전공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뉴욕에서 라자르 페리스 앤 컴퍼니라는 투자은행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2012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테크 회사들의 정말 최고의 이런 픽 모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 도어다시, 슬랙, 인스타그램 이런 등등의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거를 중동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런 꿈을 키우면서 무바달라의 글로벌 파운드리스 즉 반도체 회사에 이제 제가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팀에 있으니까 한국, 중국, 인도, 유럽, 미국 이렇게 등등의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반도체 팀에 있다 보니까 중동에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동 회사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동의 파운더들과 중동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파트너 마모드와 같이 무바달라에서 만나서 슈로 파트너스를 2016년에 차려서 제가 201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두바이로 옮기고 1년 9개월 정도 전에 이제 사우디 리야드로 옮겨서 베이스가 지금 현재 리야드에 있습니다. 저희 슈로크는 지금 그래서 한국에도 7번째 오피스를 저희가 얼마 전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UAE에서는 아부다비가 저희 헤드쿼터이고 그리고 두바이, 리야드, 이집트, 카이로, 바레인, 마나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이렇게 해서 6나라에 7군데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팀은 30명 가까이 있고요. 펀드들 운영하는 펀드로는 그 VC 펀드가 3개, 벤처 뎁 펀드가 2개, 크립토 펀드 그리고 현재 게이밍 펀드를 이제 저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개가 넘는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있고, 핀텍, 플랫폼, SaaS 등등의 이제 수많은 회사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1년에 3,000개 정도 회사를 보는데, 저희가 15군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이런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중동 펀드 중에서도 유일하게 9군데의 구포 펀드, 즉 한국에서 모태 펀드도 이제 저희의 VC 펀드 2호, 3호 펀드에 들어와 있고, UAE 무바달라, 아부다비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AIQ, 사우디의 PIF 자다 펀드 펀드, 사우디 벤처 캐피털 코퍼레이션, DFTF 두바이 쿠퍼 펀드, 조던 쿠퍼 펀드, 바레인 쿠퍼 펀드, 그리고 이집트 쿠퍼 펀드 등등 해가지고 9군데 쿠퍼 펀드들이 저희의 투자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패밀리들과 코퍼레이트 등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에 또 이렇게 파트너로서 또 저희 LP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이 이렇게 좋게 좋은 LP분들도 많고 패밀리들, 그룹 펀드들도 같이 이제 투자를 저희 회사들에게도 많이 하는 게 저희의 스트래티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60개가 넘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도 있는데 그냥 짧게 단면만 이렇게 보여주면 저희는 핀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커머스, SaaS 등등의 이렇게 딥테크 회사들도 꽤 많이 있고 한국에서는 현재 3군데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터닉, 포타북 등등 이렇게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중동 아무래도 저의 앞 세션들에 대해서 벌써 중동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저의 퍼스펙티브를 퍼스펙티브를 조금 더 공유하면서 펀드레이징 마켓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동부터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이 중동에 대해 생각하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막 돈 많은 나라, 뭐 테러로 위험한 나라, 뭐 맨날 분쟁 지역, 막 등등이 생각이 될 텐데 제가 중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우선 이 산유 Gulf Cooperation Council 이 나라 6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남자분들은 흰색 한두라를 입고 여성분들은 아바야를 입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예의 나라의 인구는 적지만 잘 사는 이 Gulf Cooperation Council을 하나로 보고 나머지 이제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등등의 인구는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름, 오일은 안 나고 GDP per capita는 낮은 그렇게 2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GCC와 Rest of the Middle East의 separation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국 회사분들이 중동에 진출할 때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스트래티지도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달라야 돼요. 사우디와 UAE를 진출하는 게 이집트와 파키스탄과 터키를 진출하는 것과 굉장히 스트래티지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가 있고, 또 Q&A 때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펀드레이징 하는 스트래티지도 사실 좀 다릅니다. 사우디와 UAE의 특히 이런 GCC에 있는 VC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일과 이집트와 파키스탄 이런 LP 베이스와 스타일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제가 볼 때 중동에 진출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데 우선 저희가 나눌 게 Gulf Cooperation Council, Middle East, North Africa, Pakistan, and Turkey 이렇게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진출하는 게 좋냐라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중동이 뭐 저희가 한 지역으로 묻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나라들마다 이 similarity 공통점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Middle East, North Africa, Pakistan, Turkey 얘기할 때 인구가 6억 명의 인구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2천, 이집트의 인구가 1억 1천, 1억 천, 뭐 사우디, 터키가 8천만 명, 사우디가 3,500만 명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렇게 파키스탄, 터키를 합치면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들보다 사실 마켓 사이즈가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특히 브라질, 아무래도 요즘은 그 남미가 이런 개발도상국 중에서 투자 쪽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특히 사우스뱅크 등등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브라질 즉 남미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였는데요. 중동이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좀 전 세계 글로벌 매크로가 요즘 안 좋지만 그 딱 매크로가 떨어지기 전에 중국 자본, 일본 자본, 유럽 자금, 미국 자본들이 딱 다 중동에 들어오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 전 세계 경제가 다시 또 활성화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자본들이 이머징 마켓, 특히 중동을 포커스하러 올 거라고 저희가 자부합니다. 또 재미난 지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저희가 VC로서 나라들을 볼 때 이런 스마트폰 페니트레이션 같은 걸 좀 열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사람들이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UAE와 사우디도 여기서는 낮게 보이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나라 에버리지로 보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저희의 타겟 어드레서블 마켓은 웬만하면 그 스마트폰도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한국과 비슷할 정도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2027년 그 정도 되면 한 $80 billion 마켓이 된다는 그런 서베이도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였고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시장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이 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expand 하는 strategy와 여기서 fundraising 하는 strategy를 잘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 GCC라는 나라 6군데의 이런 characteristic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저희가 5천만 명의 이제 인구에 뭐 GDP per capita가 한국이 이제 워낙 경제 대국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31,000이 있는데요. 사실 GCC 다 합하면 딱 한국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는 한 6천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GDP per capita가 딱 비슷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연령이 34세 보다 어린 사람들이 70%이죠. 좀 여담이지만 제 파트너만 해도 벌써 나이가 저랑 이제 비슷한 30대 초반, 중반 이 정도인데 딸이 4명이 있고 웬만하면 아직도 7명씩, 8명씩 나니까 아직도 birth rate이 굉장히 높고 아직도 사람들이 어리고 스마트폰 페니트레이션도 높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고도의 성장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하나의 thesis 중에 하나이고요. 왜 즉 중동인가라고 제가 간단하게 또 서머라이즈 하자면 특히 Gulf Cooperation Council은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지표로는 Average Order Value, AOV라고 하죠. 이렇게 e-commerce 회사들 이렇게 볼 때 Average Order Value for
Gulf Cooperation Council 나라들이 그 미국보다도 70%가 더 높습니다. 제가 인구는 작을지언정 한 명 한 명이 구매력이 높아서 그 average order value, 즉 e-commerce 회사들이나 핀텍 회사들이 중동 지역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구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컨텐츠도 비슷해요. 한국의 컨텐츠 이런 문화가 이런 회사들도 워낙 잘 되어 있는데 사우디나 UAE 이런 중동 나라들이 아직도 컨텐츠의 컨섬션 이런 그런 마켓이 워낙 잘 되어 있고 하지만 크리에이션 마켓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사우디는 유튜브로는 컨섬션이 글로벌리 넘버 1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을 잘 집중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구매력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 친구분들과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킨 장사만 해도 저희가 성공한다라고 저희가 자주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열심히 하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지역으로 저희가 묶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뭐 종교, 아라빅 언어, 그리고 특히 사우디, UAE는 형제 지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회사들이 UAE로 처음에 진출해서 뭐 이런 리거 인코퍼레이션 같은 거를 만들고 사우디로 진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성공을 하면 뭐 이집트나 파키스탄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굉장히 그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게 그 UAE와 사우디 뭐 다른 나라들도 수많은 이런 정보 지원 자금, 정보 지원 이런 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사우디와 UAE는 그게 굉장히 지금 타이밍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R&D subsidy라든가 디벨로퍼들을 아부다비에서 뭐 만들면 그 고용하면은 subsidy를 준다든가 두바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사우디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알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집중하시면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회사들이 중동 회사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중동에 관심을 갖고 진출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VC들이나 저희 같이 아니면 국부 펀드들이 전폭적으로 투자도 하는 것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설명하기 전에 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마 한국 회사들이 중동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뭐 법인을, 오피스를 설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항상 현지 파트너가 필요한지 등등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사실 저한테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따로 좀 더 커스터마이즈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는데, 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지역들이 UAE의 뭐 두바이의 DIFC, 두바이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뭐 우리나라로 치면 송도 이런 국제기구 등 비슷한 곳이죠. 그래서 British Common Law입니다. 여기는 ADGM은 아부다비에 있는 국제기구, 아부다비 Global Markets.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두 지역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좀 컨텐츠 스타트업, 그러면은 두바이 미디어 시티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두바이에 있는 다른 국제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헙71은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ADGM에 있는 스타트업 포커스 커뮤니티. 뭐 제가 이그샘플로 들면은 뭐 판교의 이런 경제혁신센터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헙71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고 저희도 그 본사가 ADGM 헤드쿼터가 있으면서 헙71의 베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65개 정도 회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피스와 이렇게 라이센싱이 되어 있고 헙71의 굉장히 장점이 R&D 등 서브시디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한국 회사들이 만약에 지원하시게 될 때 만약에 저를 만나셨거나 저희가 슈로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사실 레커멘데이션도 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어드바이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는 사실 UAE만큼 아직 이렇게 국제 기구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즉 프리존이나 아직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회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UAE에 셋업을 하신 다음에 사우디의 operating entity 등등을 만들어서 이제 진출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데 사우디의 Ministry of Investment and Saudi Authority, MISA라는 곳에서 이렇게 라이선스 등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사우디에서 그 국부 펀드에서 approved and VC, 즉 저희 쇼로크가 approved and VC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하나의 이렇게 underwriting letter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왜 이 회사가 제 쇼로크 그리고 저희 셰인이 underwrite를 해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사우디에서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게 하나가 있으면 미사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라이센스와 비자, 오피스 스페이스 등등의 이렇게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고 꼭 저희 쇼로크가 아니어도 다른 VC들이 제가 알기로 한 35개 정도의 VC가 있는데 그 VC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나 그런 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헙71 아부다비 인베스트먼트 오토리티 여기 한국 분들도 계시고 그 노지우문 과장님인가요? 워낙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벌써 아실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을 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한국과 중동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한국에 제가 이제 모태펀드랑 이렇게 등등 듣기로는 어셀러레이터와 VC를 합쳐서 한 600개 정도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얼마큼이 액티브하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레지스트 된 거는 그 정도의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액티브 한다고 치면은 300개 정도의 어셀러레이터와 VC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사실 저희 중동과 북아프리카, 파키스탄, 터키 다 합쳐봤자 제가 볼 때는 100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액티브하고 리드를 설 수 있는 그런 VC들은 사실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와 UAE를 집중해서 거기서 조명해서 보면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 분들이 한국의 VC 마켓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중동에서는 한국의 VC 마켓이 사실 굉장히 어드밴스 돼 있고 한국만큼 어떻게 보면은 개발된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모태펀드든 국민연금이든 수많은 한국의 PE들이든 해가지고 워낙 잘하셔서 한국이 액티브한데요. 중동은 제가 볼 때 한국보다 2, 3년이 사실 뒤쳐져 있어요. 그런 VC 마켓으로만 보면. 근데 저희가 뭐가 다르냐? 왜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중동 와서 펀드레이징을 많이 하냐? 이런 거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자본력이 있고 회사들이 한국은 VC들도 많지만 그만큼 경쟁도 빡세기 때문에 중동은 사실 이렇게 경쟁이 비교적으로 덜 심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하면 그만큼 펀드레이징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보다 좀 더 쉽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프리시드 라운드가 한국에서 제가 이야기로는 5억, 10억이면은 꽤 좋은 사이즈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프리시드가 만약에 좋은 회사고 저희 슈루크가 투자한다고 치면 한 기본 라운드가 한 20억에서 30억, 라운드 사이즈가 20억에서 3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루크만 해도 1 to 1.5 million dollars를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pre-revenue, pre-seed일 때 그래서 라운드 사이즈가 적게는 2 to 3 million dollars to 5 million dollars pre-seed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거죠. Series A는 15 million dollars to 25 million dollars도 사실 엄청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즉 Series A만 해도 200억, 300억짜리 라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VC들이나 한국의 투자 스타트업들이 보시기에 한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뒤쳐져 있다고 하지만 라운드 사이즈는 오히려 더 앞서가는 그런 이상한 다이나믹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는 VC들도 활발하긴 하지만 패밀리 오피스들, 인디비주얼 투자자들, 엔젤들
엔즈들도 막 6억, 10억 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패밀리 오피스들도 뭐 한국은 패밀리 오피스들의 이런 문화가 사실 잘 안 되어 있는데 중동은 패밀리 오피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특히 한 지난 40년간 중동에서 성공해서 이러한 패밀리들이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등등의 투자를 많이 하였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중동의 투자를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뭐 충분히 1 million, 5 million, 10 million 등등의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보통 생각하시는 사우디 PIF, Sovereign Wealth Fund, SWF가 Sovereign Wealth Fund인데 그리고 무바달라, 아부다비 홀딩스 등등도 투자하고 저의 전 세션에 얘기하셨던 DFDF도 직접적으로 투자도 많이 합니다. 즉 한국 회사들이 그런 데서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쇼로크가 하는 일이 만약 한국 회사에 투자하면 그런 데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추천을 하고 뭐 같이 시샤도 하고 저녁도 먹으면서 이런 한국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로컬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 자이텍스, 스텝 사우디 등등이 한국 회사분들이 중동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진출하기에 뭐 다양한 뭐 방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컨퍼런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시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볼 때 중동에 워낙 컨퍼런스가 많은데 한 4개에서 5개의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이텍스 두바이에서 하는 이거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쇼로크도 굉장히 크게 이벤트를 이때 항상 하고 파운더도 한 200명 넘게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자이텍스는 중동에서 이제 가장 큰 테크 컨퍼런스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스텝 사우디도 중요하지만 LEAP라는 컨퍼런스가 2월 달에 사우디에서 매년 열립니다. 이게 한 작년에 200,000, 20만 명인가요? 20만 명 정도의 어텐디스가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이벤트이죠. 그래서 한국 회사들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집트의 라이즈업, 피라미드 정도에서 하는 이제 라이즈업이라는 컨퍼런스가 12월 달 초에 정도에 열립니다. 그 사실 날짜가 가끔씩 바뀌긴 하는데 12월 달 초에 라이즈업도 굉장히 좋고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좀 투자자들을 전문으로 하는 컨퍼런스는 사우디의 FII,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뭐 저희가 Devils of the Desert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하이 퀄리티인데 사실 스타트업에 전문으로 되어 있는 컨퍼런스는 아니지만 펀드레이징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가끔씩 그 컨퍼런스에 들어와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만나고도 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름을 얘기해 드리고 뭐 Super Returns ME 그리고 밀킨 인스티튜트 아부다비에서 매년 하는 빌리언스 클럽이라고 하죠. 밀킨 인스티튜트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입니다. 이건 미나바이스, 걸프 뉴스 등등은 한국도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꽤 잘 되어 있는데 중동에서는 이렇게 이런 신문, PR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VC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구프 펀드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이 미나바이스, 걸프 뉴스, 매그닛 여기 안 써져 있는 매그닛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뭐 subscribe 하시다 아니면 뉴스레터에 조인하시면 매일매일 어떤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고 가장 액티브한 투자자 등등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혹시 궁금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워낙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시간을 하지 않을 건데 제가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의 그냥 몇 가지 어드바이스, 조언을, 컨시더레이션을 드리자면 사실 너무나 많은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중동에 오시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중동에 와서 너무 그냥 펀드레이징만 하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즉 중동이 자금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중동에 와서 난 일주일간 빡세게 펀드레이징 하고 돌아갈 거야. 그리고 you never really add value back to the region. You never add value back to the investors that you met. 사실 그런 behavior들이 보이면 중동의 투자자들이 웬만하면 많이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너무나 많은 그런 특히 시스템들이 있었고 특히 뭐 한때 뭐 ICO 빵 터졌을 때 뭐 유럽에서도 많이 왔었고 지금 현재 두바이가 전 세계 블록체인 허브, 크립토 허브가 됐기 때문에 또 워낙 그런 쪽으로 연락이 많이 이제 오고 하시는데 그 펀드레이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심으로 중동에 대해서 expand를 하고 싶다라는 걸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친구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미국에 있는 회사도 한국에서 expand를 하고 싶으면 한국에 있는 분들과 친구가 돼야겠죠. 안 그러면 한국 분들도 너네들이 여기 와서 왜 퍼네이즘 하고 가냐 하면 안 좋게 볼 수가 있잖아요. 중동도 사실 비슷합니다. 문화가 한국과 아시아 문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t's really all about the relationship, but also 그런 sincere,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중동에서 XYZ 비즈니스를 키워보고 싶은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피치의 프린시플이 훨씬 더 좋지.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주에 아니면 2주 동안 와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다라고 제가 미리 저의 견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또 한국 회사들을 워낙 많이 만나기 때문에 봐왔던 건데요. 이 프라이싱 포인트를 너무 중동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막 100만 원에 저희가 뭐 하나에 팔고 있는데 중동에서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팔겠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크로스 보더라고 막 10배 등등 하는 게. 근데 사실 아직도 너무 많은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동 분들이 people might be innocent but not naive. 중동 분들은 당연히 전 세계에 경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고, 수많은, 특히 이런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커스터머 분들도 워낙 다 글로벌 하이가 돼 있기 때문에 중동에 와서 조금 더 비싸게 뭐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런 거는 다 is all fair game. That's all like a part of the business. 근데 가끔씩 제가 볼 때 미국 회사든 뭐 인도 회사든 한국 회사든 중동에 너네들 자금 많고 돈 많으니까 이만큼 내가 해서 팔겠다면 투자자들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너네 중동에서 어떻게 expand를 할 거냐, 비즈를 할 거냐면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대답들이 가끔씩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대답은 꼭 필요하냐고 하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중동에 6년 전에 왔을 때 2017년에 제가 두바이를 왔을 때 어떤 섹터들은 무조건 현지 파트너가 필요한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현지 파트너가 실제로 뭐 50% 이상 등등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웬만한 비즈니스들은 그런 이제 requirement가 많이 다 웨이브가 됐고 그래서 필요 없는데 당연히 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좋듯이 중동에서도 좋은 현지 투자자, 현지 파트너가 있으면 제일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로고 파트너 슬래시 인베스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저희는 투자를 하면 저희의 모토가 Founders Partners. 그래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액티브하고 저희가 6 분야로 도와주거든요. Fundraising strategy, this is a given. Business strategy, customer intro, partners intro, geography expansion. 예를 들어 UAE 회사가 사우디, 사우디 회사가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그래서 저희가 다 그런 회사도 그래서 한국 회사분들도 중동에 저희가 하는 걸 당연히 도와드리고 talent recruitment. 그래서 저희가 이 6개 다 포커스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는데 저희 회사들 중에 트러커 같은 경우는 Emirates Steel 저희가 데려온 클라이언트이고 가장 지금 UAE에서 가장 큰 클라이언트가 됐습니다. 그 회사에.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로컬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최대한 많이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하실 때 이 VC도 다르고 패밀리 오피스도 다르고 서버린 웨alth 펀드도 다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유의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이 슬라이드와 적힌 것과 상관없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중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펀드레이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시 제가 볼 때 그 부분부터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를 키울 때 그래서 제가 사우디, UAE, GCC 나라를 미리 설명하고 이집트와 파키스탄을 조금 분리를 한 게 이 나라마다 스트래티지가 다르게 있고 나라마다 이런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에 어떻게 포커스를 하는지 expand 하는지 중요하는지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펀드레이징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라이센싱, 오퍼레이션스를 최대한 중동에 만든 다음에 펀드레이징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많은 회사분들이 중동에 와서 펀드레이징 할 때 나는 중동에 뭐 돈을 만들 거다, 저걸 만들 거다 말은 하지만 사실 오퍼레이트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파운더들 분들 입장에서 중동에 뭐가 없는데 내가 왜 아직 뭐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Then normally investors say we're not the right partner. If you are really focused on the region, invest, build your business, and we'll help you, either with capital or any other strategics.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이 멘탈리티, 이거 되게 중요하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아미나만 마음은 이제 저희가 급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투자자들도 VC와 뭐 sovereign fund, family 다 다르고, VC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magnet 이런 웹사이트에 가시면 어떤 그 투자분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제가 볼 때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하이 레벨 서머리는 충분한데 또 디테일한 Q&A로는 제가 Q&A 때 직접 상의를 하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UAE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현지 한국 업체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R 케미칼 김계동 대표님께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UAE 진출 방안에 대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NR 케미칼의 김계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두바이에서 9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두바이에서 했던 경험들을 좀 나누면서 또 성공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사업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JNR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UAE, 그리고 아랍 시장 소개,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한 어떤 예시, 마지막으로 성공적 진출을 위한 어떤 재원의 순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일단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JNR 케미칼은 그 수입, 수출을 하는 그 무역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다루는 품목은 뭐 세제 원료라든지 그리고 오일 앤 가스 케미컬 그리고 뭐 베이스 오일, 폴리우레탄 등을 이제 취급하고 있고요. 주로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른 사업으로는 그 화장품이나 소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그 두바이 엑스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어떤 코리아 파빌리온의 어떤 수입 에이전트로서 또 역할을 좀 하면서 일단 소비 시장에 대한 어떤 또 비즈니스도 좀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매출 한 600만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매출은 지금 한 1000만 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한 1,500만 불에서 한 1,700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중진공이나 AT 등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지 시장 개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간단하게 UAE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UAE 시장은 먼저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 6월부터는 이제 그 세금이 좀 도입이 되고요. 이제 뭐 지금은 VAT는 있지만 법인세 도입이 됩니다만 그 프리존에 위치한 곳에서는 세금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의 그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그 해외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달러 입출금이 이제 자유로운 거는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은 주로 이곳은 이제 선진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라는 도시가 그 시작이 된 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변화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트레이딩 라이센스를 이제 갱신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규제를 확인하는 거는 반드시 그런 부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당됐던 규제가 없어지거나 강화되는 것들이 종종 잦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제도나 규정의 변화가 좀 잦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이제 그 제조나 생산 기반이 아니라 유통 기반의 그 사회입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유통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그 에이전트 역할들이 되게 강하고요. 실제로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은 인도계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그 한국인 채널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UAE는 그 여기서 이제 프로큐어먼트 하우스이다. 두바이는 그 물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허브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카고가 뭐 아프리카나 그리고 이제 중동이나 이쪽에 다 갈 수는 있지만 그 두바이에서 실제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 바이어들이 이제 두바이 있고 실제적으로 금융이 그 달러 입출금이 이제 두바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두바이에서 이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이 아랍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서 두바이 자체 시장만 보지 마시고 아프리카 그리고 GCC 전체 시장까지도 확장된다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처음에는 이제 좋은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케이스, 그리고 이제 JNR 케이스 등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 두바이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시장이 다양합니다. 그 A급 시장과 B급 시장 모두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란이나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이런 지역들은 사실 한국에서 바로 비즈니스 하기에는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두바이에서는 연결이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이곳 지역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물건 수입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이거는 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하이 리스크가 있지만, 스킬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하이 리턴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그 A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1,500만 불 매출을 이제, 그러니까 요 지역, 그 분쟁 지역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먼트는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수금을 먼저 주면서 그 딜리버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 그 무엇보다 그 거래선 그리고 이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믿을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그 매니지먼트만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푸드를 취급하는 비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두바이 공무원들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에 이제 물건이 이제 들어오면 DM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서 인스펙션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뭐 밀수품인지 어떤지 그리고 신고가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는데요. 그곳을 관장하는 그 공무원들은 실제로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스폰서가 되면서
이 비즈니스도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UAE 쪽에 많이 수입이 되어지고 있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UAE 시장에서 많이 소화가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을 통해서 사업 기회를 찾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사례들이 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오늘 거의 다 수입 시장입니다. 물론 여기 재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푸드 시큐리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상업적으로 많이 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관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 기회들을 많이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페이먼트나 여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엔드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PDC라고 포스트 데이트 체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90일이나 150일 정도를 이제 체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음이죠, 어음. 그러니까 90일짜리, 150일짜리 이제 어음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유저들이 그거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좀 무리한 어떤 페이먼트 텀이라도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일단 C사 같은 경우에는 맨 석유화학 저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폴리우레탄이라는 어떤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객사로부터 90일짜리 이제 어음을 이제 수령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볼륨이 좀 큰 편입니다. 이게 원료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어떤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90일이면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한 4개월을 이제 깔고 가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 미수채권 이제 총액이 좀 증가하게 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현금 회수가 안 되다 보면 이제 부도 처리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도를 하면 이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도 그런 소송 절차는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UAE 두바이라고 하는 곳은 외국인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음 먹고 내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모라토리움이 일어났었던 2008년, 9년 요때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페이먼트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 선수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커미트먼트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케이블 회사인데요. 통신 케이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처음에 이제 플랜을 가지고 왔는데 인증을 받지 않고 여기서 인증을 이제 받는 데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 실제로 두바이라는 지역은 리빙 코스트가 되게 높은 지역이고요. 체류를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코스트를 계속 부담해 가면서 인증을 이제 받고 또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보통 여기 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줘요. 30일에서 60일을 정해주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충분히 보시고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요 어떤 인증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어떤 미리 확인을 하셔서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JNR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이제 뭐 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 은행은 반드시 여기 이제 로컬 은행하고 한국은행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바이나 요쪽 아랍 지역에서는 은행의 금융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컬 은행에 있어서는 현지 통화를 좀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점포 수, 브랜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좀 편리함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은행 거래를 할 때는 이제 금융비라든지 은행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 여기는 지금 뭐, 하나은행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가 알기로는 요 세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꼭 그쪽 은행하고, 어카운트를 이제 또 같이 여는 것이, 실제적으로 금융 혜택을 좀 받으면서, 좀 한국하고 뭔가 좀 연계해서 여신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제 페이먼트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아, 꼭 선수금을 받고 진행을 하세요. 제 옛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아, 여신을 좀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신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처리할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페이먼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로 간에 좀 이제 좀 합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선수금이나 시큐리티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어, 꼭 생각하시고 차라리, 어, 좀 비즈니스를 좀 적더라도 페이먼트를 반드시 지키고, 시작하는 것이 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고객사하고 끊임없이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3번하고 4번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가격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이렇게 감추면서 좀 버퍼를 두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해보니 어떤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제 다 오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이제 릴레이션십을 좀 이제 좋게 가져가는 데는 도움이 됐었고요. 필요하면 공급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고객사, 수요가들하고 이제 같이 컨퍼런스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가지고 시장 정보를 이제 공유하면 오히려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이제 공식화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더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일을 하실 때 이제 누구나 다 중간에서 일하게 되거든요. 제조회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저 수입상이나 수출상도 다 중간에서 일을 합니다. 누구나 중간에서 일을 하는데 이 어떤 비즈니스에서 혹시나 내가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 관계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투명한 정보를 공유를 오히려 하고 같은 장에 있으면 이 채널이 공고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정보들을 일단 공유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신뢰를 이제 쌓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보를 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러게 함께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바이어 발굴을 위한 툴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해보니까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만나는 것들이 그래도 제일 확실하고 오래 가고 바이어들을 좀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바이는 이제 유럽하고 아프리카까지도 다 커버를 합니다. 예전엔 이제 아랍으로 해서만 컨퍼런스가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두바이에 있는 전시회라든지 컨퍼런스 사이즈는 점점 더 이제 커져 가서요.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거의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바이어 숫자 그리고 이제 그 바이어 질을 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화학을 하니까 세제 원료를 이제 취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전시회에서 만나던 이 바이어하고 200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 250만 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지금 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는 한 500만 불 이상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바이어들, 그러니까 지금 똘똘한 바이어는 전시회장에 있고, 전시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액츄얼한 그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거기사들을 발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좋은 사례, 그리고 안 좋았던 사례, 그리고 이제 제이날이 했던 그런 법들을 좀 이제 말씀 좀 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좀 이제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 시장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이 니치 마켓입니다. 그래서 분쟁 국가라고 해서, 어,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재화가 필요한 곳이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 분명히 겁먹지 마시고, 그 시장에 이제 도전하셔라. 시장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현지를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와 엔드 유저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 그리고 뭔가 제조하는 곳이 아니라 유통하는 지역입니다. 유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유통에 대한 에이전트를 잘 만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들어가고 또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먼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장사를 잘 하다가 한번 미수채권이 발생해서 삐끗하면 사업 전체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더라도 일부 선수금을 받거나 어떤 페이먼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큐한 그런 부분을 확보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기를 조언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아랍 시장 그리고 UAE 시장을 좀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향후 시간에 Q&A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UAE 현지 연사분들과 온라인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 미래재단 이사님께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미나를 신청해 주실 때 주신 사전 질문 중에서 적합한 질문들을 추려서 연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인데요. 쇼룩 파트너스 신유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UAE VC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요?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현지 특별히 투자자들이 항상 원하는 건 제일 좋은 회사, 제일 좋은 파운더와 팀이란 건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중동의 VC들, 특히 이제 중동의 VC들과 얘기해 보면 저희가 이제 앞에 패널들 설명했듯이 중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를 시작하고 익스펜드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부 펀드들이나 패밀리 오피스들한테도 투자를 받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탑 캐러밭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중동의 VC 분들은 아무래도 중동 회사, 자기들이 직접 같이 일을 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중동 회사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중동 VC들한테 펀드레이징 하려면 어떻게 사우디와 두바이, 이집트, 파키스탄 등등에 진출하고 어떤 고르마켓 스트래티지로 자신 있게 비전을 좀 설립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주신 질문은
UAE 지부 윤세건 대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중동 비즈니스 시 아랍어가 필수인지 영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대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물론 중동 국가에서 아랍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이 저희한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을 때 저희가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기 현지인들도 여기 중동 국가의 아랍인들도 우리가 간단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던가 할 경우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아랍어가 필수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중동에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랍 국가에서 영어가 상용어로 통용되고 있고 또 특히나 GCC, UAE나 사우디 같은 GCC 국가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대부분의 실무를 파키스탄이나 인도인 분들께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분들과의 비즈니스는 영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법정 소송의 경우나 아니면 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가 쓰이는 경우가 흔해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랩에서 현지 체류 외국인, 한국인 등 구성적 측면을 포함해서 그 현지 채용 환경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JNR 케미칼 김계동 대표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음소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잘 들으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아이고, 예. 그, 현지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아, 현지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여러 그 구조원들에 따라서 좀 이제 좀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뭐 서남아 쪽 사람들이 있고 보통 그 서비스업 쪽은 이제 필리핀이나 그쪽 사람들이 있고요. IT 쪽은 역시 뭐 인도나 이쪽 사람들이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 현지 채용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하면 여기는 그 채용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이 많습니다.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일단은 쉽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부는 비즈니스를 유치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한테 이제 유리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공급이 많아서 채용이 쉽다. 그리고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어떤 뭐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복리후생 같은 부분이 사실은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서 하나씩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지 채용 여건은 공급은 많다. 그래서 채용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빅 신소재 기술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UAE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십을 통하여 진출할 경우 인센티브와 제약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쇼룩 파트너스 신유근 대표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사우디, 바레인 등등 사실 조던, 요르단도 각자만의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패널 리스트를 보니까 헙71에서 발표했을 수도 있는 것 같던데 그 아부다비 헙71 우리나라의 이런 판교의 경제혁신센터 이런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붙게 되면 제가 크게 관련했던 시간에는 디벨로퍼들의 50%의 샐러리를 하는 뭐 그 시리즈 A, 프리시드, 시드 이런 회사의 스테이지마다 이제 좀 주는 장도가 다르지만 디벨로퍼의 샐러리의 50%와 막 하우징을 드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두바이에서도 지금 이제 각 어셀러레이터마다 또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두바이, 아부다비, 뭐 바레인, 이집트, 조던, 사우디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뭐 사우디를 가고 싶다, UAE를 가고 싶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떤 정부의 이런 인센티브, 아부다비는 헙71, 아부다비 인베스트먼트 오피스, ADO,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달하게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두바이에서는 뭐 DIFC, 그리고 이제 어실러레이터들, 미국의 유명한 어실러레이터들 웬만하면 다 들어와 있거든요. 플러그 앤 플레이, 텍스타스 등등. 그래서 그 어실러레이터를 중점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파티앤잽에서 중동 지역 협력 파트너에 대한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UAE 지부 윤세건 대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중동은 아직 상대적으로 개척이 되지 않은 시장이라 검증된 파트너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능하시다면 관심 있는 산업 분야에 전시회 참여나 출장을 통해서 파트너를 직접 만난 후에 비즈니스를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혹시 이러한 방법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 무역협회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현지 기관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지 풀을 활용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동 지역에서는 특히나 스스로를 왕족이라고 칭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사기임을 유의하시길 바라고 그들의 호칭이나 이름 또 가문에 따라서 실제 왕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확한 프로필 확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개인분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중동 시장은 마케팅 시 에이전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이전시를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는지, 에이전시를 찾을 좋은 방편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JNR 케미컬 김계동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에이전시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좀 파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페이먼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보다 사람들 돈 잘 줍니다. 그래서 페이먼트를 계속 늦추고자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신을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지양하는 편이 좀 좋고요. 두 번째는 마켓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워낙 에이전트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쪽 시장 저쪽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다니면 마켓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마켓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켓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가급적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인성 부분인데 이거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어떤 그런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좀 좋은 에이전트로서 좀 역량을 갖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현장에 와주신 여기 업체분들 또는 개인분들께서 연사분들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또 추가로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계실까요? 네, 저기 어떤 분 질문 드릴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C 분한테 부탁드리는데요. 네, 쇼록 파트너스 신유근 대표님. 우리는 IPR, 지적 재산권만을 가지고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콘텐츠가 지적 재산권 보통 저작권 분야가 한 70년이라는 걸로 대부분 돼 있는데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50년도 돼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출이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좀 못 들었는데
그 50년, 70년만 듣고 어떤 걸로만 진출하신다고 얘기하시죠? IPR, 지적재산권 중에 저작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70년이지만 그 나라에 따라서는 50년의 시효를 갖죠. 근데 그러한 IPR만을 가지고도 현지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문의드려요. 예, 가장 리얼리스틱한 답변은 사실 뭐 뭐든지 가능은 한데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에 따라서도 당연히 굉장히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이런 에이전시나 이런 디스트리뷰션 파트너가 잘 만나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인지 좀 예를 들어 게임 회사나 뭐 그냥 퓨어 바이오테크의 IP가 완전 사실 다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 디스트리뷰션 파트너를 정말 잘 만나면 가능은 하시냐고 물어보시면 가능은 하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쉽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 아까 어떤 미팅들 질문들이 와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에이전시 모델을 별로 믿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할 수가 있으면 자기의 로컬 팀원들을 한국에서 보내든 아니면 거기서 현지 채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류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로컬 에이전시나 디스트리뷰션 파트너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해 봅니다. 여기에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거 개념이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2008년에 탄생한 그 콘텐츠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도 홍보할 겸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지구촌 경도별 1,004쌍 2,008명씩의 그 커플들을 참 가정을 이루는 커플들을 돕는 선발하는 그런 콘텐츠예요.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산타 웨딩 UCC 릴레이 콘테스트. 왜 그렇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2월 말일 밤 11시에 웨딩을 시작을 하면 그 1시간 후에는 북경이, 그 다음에는 또 시드니, 5시간 후에는 또 그 아랍이, 또 9시간은 런던이, 여기서 24시간 동안 하루에 산타 웨딩이라는 콘텐츠로 지구촌을 웨딩 축제로 돌려버리는 그런 콘텐츠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가정의 달 5월 21일이 불부의 날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매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그런 위클로 그 산타 웨딩 위크로 해서 매월 이 이벤트를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24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그러한 그 집중도 높고 집약적인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좋아요 추천을 많이 받은 커플 1,004쌍씩을 경도별로 추리는 이 이벤트다 보니까 여기에 지속적이고 앞으로도 그 가능한 소스가 뭐가 있냐면 그 결혼 기념일 사업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생김으로써 미리 1년치를 예약하면 10% 할인, 20%, 2년치를 예약하면 20% 할인, 또 5년치를 하면 50% 할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물류적인 관점이 대표님 시간 관계상 것이 조금만 있거든요. 줄여서 그래서 말씀 주시죠. 이런 거에 대한 포텐셜을 알아보는 파트너가 있다면 오히려 저희는 이제 경매로 들어갈 건데 경합으로, 근데 이거를 수의 계약으로 처음에 할 수 있는 데면 아마 분명한 대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쪽 파트너하고 같이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어요. 문의가 그런 파트너십이 그 포텐셜에 대한 그 가능성을 인지한다면 이거 분명히 그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재미있는 완소스 OSMU, 완소스 멀티 유즈 컨셉의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로 서로가 정말 70년 이상, 제가 건강하다면 10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뭐,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쪽에.
최근에 그 보도자료를 중기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혹시 어떤 분께 질문? 무역 무역협회 네, UAE 지부.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신 분이 있을 좀 대답 좀 듣고 싶어서요. 네. 그 대통령께서 1월에 이제 순방 갔다 온 이후에 중기부가 6월 11일 날 한사우디 공동기획 초대를 수송했다는 보도자가 나왔더라고요. 양국이 합의를 했고 그 중기부 장관이 가서 이제 같이 합의서를 썼는데 규모가 뭐 거의 한 1억 6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 정도.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그런 무역협회나 이런 데에 뭐 전달이 됐거나 혹시 보도자료를 보셨거나 있으면 답변이 가능하실지. 그래서 어느 기업이 저한테 물어보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콘택 포인트가 있냐, 공지가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좀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질문 일단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괜찮으시다면 추후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저희가 개별 문의 이제 메일 주소 안내 드릴 건데 혹시나 좀 부족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Q&A 시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기 지금 화면에 모니터를 띄워드릴 텐데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저기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문의는 한국무역협회 UAE 지부 윤세건 대리님, 쇼룩파트너스 신유근 대표님, JNR 케미컬 김계동 대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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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홀로라고. 네, 잠시만요. 네. 네, 장윤철 팀장이라고. 네. 저희 진흥원하고는 바이오코리아 매년 유사하고 있고요. 어디 팀이랑?